실패하라. 그리고 성공 확률을 100배 더 높여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따독따독은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세계 심리학, 뇌과학, 인지과학 연구가 가장 주목한 메타인지의 모든 것. 오늘은 책 메타인지의 힘,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버무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나? 시장을 제패했던 최고 기술 기업들의 추락. 노키아는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선보인 2007년만 해도 휴대전화 시장의 40%는 노키아 제품이었다. 하지만 아이폰이 불붙인 스마트폰 혁명은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노키아를 몰락시켰다. 노키아는 결국 2013년 시장에서 철수했다. 코닥은 어떤가? 영상 시대를 개척한 첨단 기술 기업이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가 쇠락하고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고 2012년에 적자를 못 이기고 파산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코닥은 한때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석권했다. 심지어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 판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력 제품인 필름 부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안주했다. 결국 과감한 경쟁사들에 밀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의 역사에서는 한때 최고의 기술력, 제품 경쟁력, 막대한 자산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첨단 기술 기업이 짧은 기간에 몰락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이들이 간과한 두 가지가 있다. 공통된 원인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는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일찍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파악한 책 병법서의 고전인 손자병법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아군의 전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절반의 경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구절. 전쟁에서 메타인지가 얼마나 중요한 도구인지를 일깨워준다. 모르는 상대에 대비하기 전에 한정된 인지적 자원을 투입해 파악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혁신 기업의 딜레마. 기존의 기술 그리고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안주한 나머지 새로 등장한 혁신 기술의 희생양이 되는 것,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술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이 이동하게 되고 결국 신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고 시장 구조를 뒤엎어버린다. 성공에 대한 경험 그리고 확신이 강한 기업의 경우에는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 블랙베리를 보라. 업무용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했다. 성공을 이끈 요소들과 전략은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착각과 오만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 그리고 겸손이다. 반대편에 있는 의심과 무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각주구검. 어리석은 옛 사람의 이야기다. 변화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지식에 의존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2500년 전에 헤라클레이토스가 알려준 대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만물유전의 철칙뿐이다. 인지와 사고의 주체인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 대한 지각. 이게 바로 메타인지다. 디지털 정보사회에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이것이 기존의 지식, 노하우를 금세 부정확하고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새로운 정보에 의해 계속 대체되는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능은 인간 인지활동의 주요한 특징인 인지적 구두쇠 성향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습득한 정보, 방법을 비슷한 상황에서 그대로 써먹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려고 하질 않는다. 뇌에 항상 인지적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맹수의 습격 같은 상황에서 재빨리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사정이 달라졌다. 거대한 실패들은 하나같이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되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해서였다. 실패는 그때까지 간과했던 무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메타인지를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실패하고 교훈을 얻고 지혜와 개선점을 찾아라. 그게 메타인지를 올리는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함을 알라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된다 라는 걸 안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현명한 것이다. 위대한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실패의 결과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꿔버린다. 실패는 인간에게만 허용된 세계이기도 하다. 자유와 책임을 지닌 인간만이 선택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사람은 후회와 깨달음을 경험한다. 깊은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 난관, 실패가 불러온 내면으로의 침잠과 성찰은 메타인지로 이어지는 경로가 된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2008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맛본 실패의 비밀을 들려줬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뒤였으니까요. 실패는 내적 안정감을 줬습니다. 고통스럽게 얻긴 했지만 그런 깨달음은 진정한 선물입니다. 실패는 자유를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제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실패는 메타인지를 불붙이는 불씨와도 같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과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매일 1%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